걸작들을 살펴보다 보면 그 그림의 등장인물들 중에서 화가가 직접 있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는 것 같아요. 화가가 본인이 모델도 아닌데 본인을 그렇게 등장시킨 이유가 좀 개인적으로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작품들, 그리고 이 대표적인 작품들을 좀 볼 수 있는 미술관을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마드리드에 있는 프라도 미술관을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마드리드 방문하실 그 분들이 있을지 몰라서 드리는 팁은, 그 마드리드에 가면 프라도 미술관 주변에 두 개의 훌륭한 미술관이 굉장히 가깝게 붙어 있어요. 그 이제 프라도 미술관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 아토차역인데, 그 아토차역과 프라도 미술관 사이에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고, 여기에는 그 유명한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을 나와서 그냥 그 오던 방향으로 쭉 몇 분만 더 가면 바로 그 조그만 그 규모의, 아주 아담한 규모의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세 개의 미술관이 같은 그 길을 두고 쭈루룩 연결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세 시대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은 20세기 현대 미술, 그 다음에 프라도 미술관은 고전 미술이죠. 그리고 티센 보르네미사 미술관은 19세기 인상파 미술을 볼 수 있어서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을 포함해서 많은 미술관 중에 19세기 미술품이 많이 된 곳은 그 티센 보르네미사고, 20세기 미술은 그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개의 미술관을 같이 관람하시면 미술사의 흐름 자체를 파리나 런던 못지않게 마드리드에서도 즐길 수 있다라는 팁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중에서 역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프라도 미술관이죠. 프라도 미술관은 유럽에 있는 굉장히 그 수많은 미술관 중에서 회화의 컬렉션만 놓고 보자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루브르를 능가하지 않나 싶을 만큼 굉장히 보석 같은 작품들이 즐비합니다. 그 중에서 역시 우리가 프라도 미술관을 대표하는 작품 뭐니 해도 벨라스케스라는 스페인 최고의 궁정화가이자 역사상 최고의 화가라고 불리는 화가의 대표작 라스 메니나스 궁정의 시녀들이라는 작품을 들 수 있는데요. 이 작품은 2004년인가요? 그 영국의 터너상 시상식에 참석했던 화가들이나 예술가들을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또 하고, 또 1985년도에 또 앙케이트 조사를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에 선정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작품은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작품에 이렇게 사연도 있고 작품 속 내용도 굉장히 독창적이지만, 재밌는 게 화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작품 속에. 근데 보통 화가가 들어가면 자기 자화상을 그릴 경우에만 들어가는데,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모델도 있고 심지어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도 들어가 있는데 화가 자신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화가 자신의 모습이 그 등장인물 중에 제일 압도적으로 크게 나와요. 자기가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 중에 슬쩍 집어넣는 방식을 택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가장 큰 주인공처럼 등장해요. 게다가 그 화가의 모습에 가슴에 보면 붉은색 십자가가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것은 산티아고 기사단에 가입해야만 달 수 있는 십자가예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릴 당시에 벨라스케스는 산티아고 기사단에 가입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고 나서 죽기 1년 전에 교황의 허락을 받아서 귀족들만 들 수 있는 산티아고 기사단에 가입을 하자마자 이 그림 있는 쪽으로 다시 와서 자기 그 모습에 기사단 마크를 그린 거죠. 이것은 무슨 얘기냐? 화가의 자존심. 당시만 해도 화가는 일개 장인에 지나지 않았고 화공에 지나지 않았는데, 자기가 궁정화가로서 그 자존심, 또 예술가는 어느 정도 지위에 있어야 되는가, 귀족의 반열에 올라야 된다라는 자신의 그 신념, 그 다음에 자신의 평소 예술적 소신이 잘 들어가 있는 거로, 저는 그 작품 중에서 제일 주목해야 될 것은 의외로 화가의 시선이라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 프라도 미술관을 빛내주는 작품 중에 또 최고의 걸작은 뭐니 해도 히에로니무스 보스의 쾌락동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쾌락정원. 근데 이 쾌락정원에도 그 세폭 재단합니다. 그래서 왼쪽에는 뭐 에덴 동산이 나오고, 가운데는 유격에 빠져서 탐닉하고 있는 인간들, 그 다음에 가장 오른쪽 판넬에는 그 유격을 탐닉하다가 죄를 받고 있는 지옥 장면이 나오는데, 그 지옥 장면에 보면 원반처럼 생긴 모자를 쓰고 있는 한 남자가 보여요. 그것이 바로 화가 자신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화가 자신이 들어가 있는 것은 자기 어떤 삶에 대한 반성의 의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가의 모습 바로 옆에 보면 그림의 몸통 속에 들어가서 있는 그 도박하는 사람들, 또 그 술을 마시고 있는 사람들 보여요. 그래서 자기가 평소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반성하는 화가의 시선이 담겨 있다고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프라도 미술관에는 또 화가의 시선이 들어가 있는 재밌는 작품이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벨라스케스의 그 궁정의 시녀들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만든 작품 중에 하나가 스페인의 궁정 화가의 계보를 잇는 프란체스 고야입니다. 낭만주의 화가. 그 고야의 작품 중에 걸작이 당시에 궁정을 그린 카를로스 4세의 가족 초상이 있어요. 거기에도 벨라스케스 작품처럼 화가가 큰 캔버스를 들고 자기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벨라스케스 작품을 보고 그렸지만 벨라스케스처럼 자랑스럽게 들어가 있지 않고 시선을 조금 어둡게 처리하고 자기를 좀 감춰놨어요. 이것은 당시에 그 부패하고 무능했던 궁정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고 자기는 뭔가 관찰자라는 냉소적 시선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보통 화가들은 많은 사람 가운데 슬쩍 집어넣는데 이거는 좀 장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프라도에 있는 그 많은 작품 중에 화가의 시선은 자신의 그 반성이나 자신이 처해 있는 처지 혹은 또 자신의 삶에 대한 반성이라는 독특한 화가의 마음이 담겨 있는 시선이라 제가 그 미술관에 가면 꼭 감상하시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충격적인 선언 직후 12제자들이 흥분되고 놀라고 분노하는 다양한 제스처 속에 식탁 주변이 매우 복잡하고 산만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리듬과 조화, 비레미가 완벽한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놀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작품을 좀 더 자세히 가까이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은 좌우로 두 그룹씩 배치되어 3명씩 나누어 리듬있게 구성되었고 각각의 인물들의 개성에 맞는 표정과 자세에 세심한 신경을 썼던 것입니다. 전통적인 회화 방법으로는 모든 대상의 형태를 객관적 시각으로 분명하게 표현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모네의 작품은 어떻죠? 작품에서 거의 모든 대상이 거친 터치로 그려져 마치 완성작이 아닌 밑그림이나 습작처럼 느껴집니다. 새벽녘 안개에서 떠오른 태양, 또 몇 사람이 타고 있는 배와 정박해 있는 배, 그리고 돛들, 태양빛이 붉게 물든 바다 표면 등 모네는 자신의 집 창문 밖으로 보이는 항구 풍경에서 받은 즉흥적인 인상을 그렸던 것입니다. 마네는 이런 자신의 의지를 3차원의 공간을 삭제한 화면으로 대변한 것입니다. 또한 인물의 표현도 지극히 평면적인 특징을 보여줍니다. 오죽하면 그에게 그나마 호의적이었던 사실주의 화가 구스타프 크루베마저도 올랭피아를 두고 목욕을 막 끝낸 스페이드 여왕이라고 빈정거렸겠습니까? 우르비노의 비너스와 비교해보면 의도적으로 여체의 부피감이나 무게감을 없애고 마치 종이를 오려서 화면에 붙여놓은 것처럼 평면화시켜버린 작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또한 이 그림은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 고급 매춘부임을 드러내는 장치가 여기저기 발견됩니다. 상단의 어두운 배경은 다른 두 패널의 밝은 하늘과 대조적입니다. 동시에 지옥의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 같은 기세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길 속에는 수많은 인간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한편 눈길을 끄는 것은 화면 중앙에 두 팔이 나무로 변해 두 배에 고정되어 버린 남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한눈에도 쉽게 알 수 있는 이 남자의 모습이죠. 이 남자의 얼굴은 바로 화가 보시 자신의 좌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머리 위에는 악과 유욕의 상징인 백파이프가 달린 회전대가 씌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의 텅 빈 몸속에는 악마들이 도박을 하고 술을 마시는 선술집이 그려져 있는데요. 화가 자신이 도박과 술에 빠진 죄를 고백이라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왼편엔 한 남자가 열쇠에 몸이 걸려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열쇠는 곡간 열쇠로 탐욕에 대한 징벌입니다. 이 왼쪽에 보면은 13사람이 매달려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